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서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질문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뭐 이런 뉴스가 시장을 도배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뭐 한진그룹의 이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이다.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룹의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인에 대해서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최근에 재벌가 중에서 이 정도로 말이 많았던 말이 많은 곳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한진그룹. 일단 제가 볼 때는 다른 곳도 항상 여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뭐 작은 흠이라도 나면 굉장히 커지는 곳이 재벌가입니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작은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참 많이 남겨놓고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해서 윤리 의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흠집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좀 스트레스가 좀 과다했던 것 같아요. 조양호 회장이 기존부터 이제 뭐 폐질환, 뭐 폐암 이쪽을 좀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LA에서 이제 치료받고 있다가 별세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뭐 폐암 수술한 다음에 재활 중이었나 봐요.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이제 부결됐었죠. 이제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해서 부결됐다. 연임 투표가 부결됐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아마 이런 상황이면 큰아들 중심으로 되겠죠. 그 중심에 큰아들 조원태 씨 중심의 지배구조로 개편되겠다. 뭐 큰 맞달로는 조연아 씨가 있는데 될 수가 없겠죠. 땅콩회항부터 시작해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뭐 동생 중에 조현민 씨가 있는데 이분도 뭐 물컵 사건, 물컵, 음료수 등등. 그리고 뭐 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가사도우미랑 뭐 갑질 논란이 엄청난 기업이죠. 조금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저런 대기업 쪽에 있는 이제 후계자분들한테는 감이 아직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면은 조금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젊은 층에서 이미지 세신이 굉장히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연아 씨가 이렇게 땅콩회항 하는 가운데도 이제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에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진에어 그린윙스라는 e스포츠 팀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이제 운영을 잘해서 조현민 씨가 e스포츠를 좋아하나 봐요. 실제로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뭐 아끼지 않으면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젊은 층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갑질 논란으로 이제 안 좋아졌었죠. 다시 이제 무색해졌죠. 그리고 한진그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갑질 논란 이런 거 좋아해. 뭐 인성 논란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런 거는 어느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개인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조소씨죠. 조소씨 이제 이미 고인입니다. 조소씨 이제 부인인 최은영씨. 이게 제일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은영씨 유스홀딩스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진해운을 지금 한진해운이 상장 폐지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세계 6위까지 올랐던 한진해운을 사라지게 한 장본인 중 하나 아니냐. 뭐 전문 경영, 이게 취지는 이래요. 최은영 씨가 전문 경영인으로 안 치겠다. 전문 경영인 안 치려면은 같은 가족을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한진해운의 상황을 이겨내겠다 라고 했는데, 전문 경영인이 가족이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처제 정도가 되는 거겠죠. 동생의 이제 재수 씨라고 해야 되나? 재수 씨가 맞겠구나. 재수 씨라고 해야겠죠. 재수 씨가 되는 이제 최은영 씨. 처제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재수 씨가 되는 최은영 씨. 맡겨가지고 결론적으로 남은 거는 한진해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몇 년 하신 분들은 2016년이죠. 3년 전에, 만으로는 2년 반 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뭐 1위 해운사였고 세계 6위 해운사였고, 2000년대 제가 며칠 전에 증권주 말씀드리면서, 자 2000년대에 트로이카주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설 그리고 증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무역 쪽이라고 했죠. 이 무역 쪽을 담당하는 핵심이었던 이 한진해운, 이 기업을 말아먹은 거는 굉장히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업황이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누구나. 그런데 이 기업을 이렇게까지 말아먹고 기업을 없애버렸죠. 심지어 여기서 이제 본인은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퇴직금도 다 챙겨가지고 나갔죠. 이런 상황이 이제 한진그룹에서 문제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주주총회에서 이제 사내이사 부결까지 연임 부결. 그래서 뭐 스트레스로 이제 별세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조원태 씨, 뭐 예전에 노인 폭행 뭐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이분 중심으로 아마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그래도 기업을 보셔야 되잖아요. 자, 한질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작년에도 한번 언급드리고 했었는데, 바닥권에서 운 좋게 이 종목으로는 좋은 결과를 많이 보셨겠죠. 제가 작년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건 너무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매매 의견을 드린 적도 있고, 저평가 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코스닥이 강한 조정이 아직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중바닥이 형성되지 않았다 라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저점에서 뭐 크게 올랐다. 그리고 최근에 쉬고 있었죠. 주주총회 사건도 있고 해서 별로 뭐 좋을 게 없지 않냐, 당장은 좋을 게 없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저항을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자, 28,500원 갭으로 저항을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밀리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결론적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물량 소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탈만 안 하고 여기만 지켜주면 오늘은 좋은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32,000원까지 볼 수 있다. 지금 볼 수 있는 건 28,500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요 32,500원 부근까지는 목표치가 된다. 1차 목표치.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3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안착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시세를 볼 수 있겠죠. 뭐 1차적으로는 36,500원. 뭐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뛰었다고 하면은 이게 4,000원 단위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4,000원 단위다. 4,000원 단위인데 이 바닥권 구간에서 한 번에 뛴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뛰었으면은 위쪽으로는 박스권 론리에서 8,000원 정도는 위로 올라오고 그 이상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4만원 한 번에 돌파를 할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돌파를 하면 4만원, 정확하게 4,500원인데 4만원 정도라고 하자고요.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요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는 있겠다. 최대 목표치입니다. 1차 목표치는 32,500원, 최대 목표치는 4만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요거는 아직 소설입니다. 1차 목표치를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 위치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소설을 쓸 필요까지는 없고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32,500원 여기를 목표치로 한다. 28,5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직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할 게 없죠. 오늘 상한가에 바로 뭐 진입해 버렸는데 자연스럽게 이쪽은 뭐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 나오면 우선주가 좀 많이 날뛰죠. 그래서 이쪽은 매매를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때 그 한직칼 말씀드리면서 한직칼 우선주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선주는 아무 때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말이기도 하고 관련된 배당도 나오고 하니까 그럴 때 우선주를 잠깐 이제 혹은 경영권 관련해서 잠깐 볼 수는 있겠지만 우선주는 요건 알고 계세요.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우선주 같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우선주는. 그래서 보시면은 다 메말라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이슈됐을 때 한 번씩 튀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일반인들은 우선주가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연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금이 큰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기관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잘못해서 한번 물리면은 거래량이 없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뭐 축하드리고요. 뭐 크게 뭐 대응하고 말고 자시고가 없죠. 내일 봐가지고 뭐 갭상승 나오면은 시초가 이탈 안 하면 보유, 시초가 이탈하면은 분할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한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61선 맞고 밀리고 있는데 여기는 얘는 대놓고 그냥 보여주고 있네요. 42,0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한 46,000원 정도 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1차 42,000원, 2차 46,000원 요 정도 보면 되겠죠. 42,000원. 2차는 46,000원이 되겠다. 요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당장은 뭐 엄청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름 관련주들은 3월 말에서 4월 뭐 이 구간에서 뭐 5월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라고 칠게요. 다시 3월 말에서 5월, 그러니까 4월 정도가 되겠죠. 여름 관련주 하면은
기본적으로 얼음과자나 뭐 이런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쪽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쪽이 맞고요. 여름에 여러분도 휴가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행 관련주도 관련이 있겠죠. 여행 관련주 하면은 당연히 여행사가 있을 거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등등등 있을 거고,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뭐 LCC항공사 등등 이런 항공사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여름 관련주로. 그래서 뭐 관심 가져볼 수는 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31,500원 부근에서는 뭐 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1,500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대응선으로 잡고 최근에 매매 구간은 있었다 보시면 되고, 이제 반등 나올 때 뭐 최대 목표치는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7,000원 부근, 37,000원 부근이 될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적인 추세가 나오겠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34,500원 부근에 61선 있어서 요 구간 갔을 때 조금 밀리고 약한 편이죠. 대한항공은.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31,500원, 37,000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여름 관련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남북경협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한다.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대형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얘가 경협주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각이 아닌 해외 시각으로 봐야 돼. 외국인 시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전쟁 국가예요. 전쟁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조금만 찾아보셔도 돼요. 외국인들한테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유럽 쪽이든 뭐 미국이든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주변 친구들한테 여론조사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 한국어를 아느냐, 뭐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은 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에서 전쟁 중인 국가 아니냐. 우리나라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보다 아무리 유명해도, 한국이 아무리 유명해도 김정은보다 유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 제일 유명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저기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박항서 감독도 있고 많잖아요. 물론 동남아에선 박항서 감독이 유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선 손흥민이 유명할 수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 합쳐보면 김정은보다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김정은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거죠. 방금 제가 언급했던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박항서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유명한 거잖아요. 이쪽은 위험한 요소로 돼 있다. 그래서 전쟁 국가인데 이게 해소되는 거잖아요. 전쟁 국가가 해소되고, 지금 우리 베트남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엄청 많이 가잖아요. 중국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타고 오겠어요? 비행기 타고 오겠죠. LCC 항공사 같은 경우도 뭐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LCC 항공사는 만약에 이렇게 해소가 될 경우에 대형 항공편이 적어요. LCC 항공사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중소형 항공기가 많고요. 대형 항공기 좀 큰 쪽은 아직까지도 대형 항공사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중소형 항공기로 뭐 200명 뭐 한 그래 200명 정도, 200명 전후 타고 이제 동남아나 이런 짧은 거리는 갈 수 있겠지만 이걸 타고 유럽까지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뭐 중간에 갈아타 환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타고 가진 않는다. 대한항공이 유명하다. 심지어 뭐 프란시스코 교황도 우리나라 올 때 대한항공 타고 왔었죠. 그때 747이었나요? 그 대한항공기 타고 왔었죠. 그 개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한항공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좀 먼 일 같아요. 한 10년 두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봐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경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당장은 여름 관련주로도 가능하고, 애초에 이거는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되는 종목은 맞아요. 근데 좀 뭐 안타까운 소식이니까.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좀 잘 볼 수 있고, 여름 관련 1차적으로 여름 관련주, 그리고 2차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거 그리고 아주 먼 얘기로, 아주 먼 얘기로 이것도 후에는 남북경협주 뭐처럼 관광 관련주니까, 이제 북한을 관광 가겠다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와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안전하니까. 일단은 관광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먼 얘기다. 한 10년 놓고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장 북한 관련해서 이 종목을 매수할 건 아니다. 북한 관련돼서는 지금 경협주로 떠오르는 종목들 밀리면은 한 최소 20%도 작고 최소 30% 이상 밀리면은 그때부터 관심 가져보고 지지선이 어딘가 보고 천천히 분할로 매수해서 상승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장기적으로 이제 비핵화가 선언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서로 그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는 됐다 하고 이제 문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대한항공을 서서히 빠르지도 않아요. 그때도 서서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대한항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길게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진그룹, 한진칼 다 좋은데 대한항공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보다는 아주 긴 먼 미래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은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이슈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개편이 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이랑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게 배당 쪽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본인들이 배당 잘 챙겨가는 사람들인데 뭔가 추가적으로 뭐 더 원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기업 총수가 바뀌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에는 이제 아까 고인의 명복은 빌었으니까 그 기업 자체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제가 뭐 들뜨기보다는 조금 잔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 상태도 있고 해서 이제 잔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업된 평소 톤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이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는 우상향하면서 성공 투자를 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은 요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